집 밖은 물론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노출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자외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었을까? 자외선 차단에 관한 백인의 궁금증. 시민들이 자외선 차단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쭉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이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걸 사야 될지 저도 가면은 엄청 궁금할 때가 많아요. 네.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실험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종류별로 효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와. 스틱, 크림, 쿠션, 스프레이 등 다양한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형별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어떻게 나올까? 건강한 40대 여성과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다양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같은 회사에서 출시했고, 자외선 차단제 수도 같지만 형태만 다른 4가지 자외선 차단제로 실험을 진행해 봤다. 먼저 크림과 스프레이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반쪽씩 바른 후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세안을 깨끗이 한 후 마찬가지로 스틱과 쿠션을 반쪽씩 바르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확인해 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 지금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이렇게 기계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것인데요. 네, 네. 아무것도 안 발라진 얼굴에서는 이렇게 푸르스름하면서 좀 흰색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됐었을 때,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맨 얼굴은 푸른빛을 띠게 되는데, 이 푸른빛을 고르게 잘 가려주면 자외선 차단이 잘 된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4개의 제형 중 가장 고르게 자외선이 차단된 것은 어떤 것일까? A를 한번 봐보면요. 네네. 골고루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4개의 제형 중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고르게 차단된 A의 정체는 무엇일까? 크림 형태입니다. 자외선 크림. 그렇죠.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크림. 그 다음에 이렇게 D를 보시게 되면은 A처럼 차단이 돼 있긴 한데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D 같은 경우는 열어보면 뭘까요? 쿠션. 자외선 쿠션 요새 많이 팔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선- 바르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선쿠션이라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네네. 덧칠을 많이 하시죠. 네. 군데군데 푸른빛이 가려지지 않은 C는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 푸른빛의 면적이 가장 커 제일 고르게 발리지 않은 B의 정체는 스프레이였는데, 제품들의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지수가 다 같지 않았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예, 이게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르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림 형태의 경우에는 네. 손으로 구석구석 그렇죠. 꼼꼼히 바를 수 있잖아요. 손에 묻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균일하게 발리고 네. 밀착력도 높아요. 자, 스틱 형태는 우리 딱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딱풀을 우리가 도화지에도 싹 발랐었을 때 아주 균일하게 발라준다기보다는 약간 군데군데 비어 있을 수가 있죠. 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제형의 특성상 얼굴의 굴곡진 부분 때문에 잘 발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쿠션의 경우에는 골고루 바를 수는 있으나 이제 얇게 발리게 돼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발라진 부분과 안 발라진 부분이 듬성듬성 막 섞여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손에 묻는 것도 좀 싫고 해가지고요. 네. 요즘 간편하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크림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제형을 쓰든 네.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원장님은 다 아시지만요. 저희가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이거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네. 여러 번
덧발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 사실 그거 너무 평범한 방법 아닌가요? 네. 근데 자외선 차단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그 위에 덧발라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에는 반드시 이 귀와 목 뒤를 바르셔야 합니다. 귀와 목 뒤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생각보다 귀와 귓바퀴에 피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움직이면서 예, 귀가 자외선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긴 분들도 반드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 뒤, 네. 목 뒤도 진짜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꼭 실제로 야외에서 활동할 때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귀와 목 뒤. 외출할 때는 귀와 목 뒤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자외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기는 네, 재밌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마스크는 선크림 대신으로 써도 되나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네. 마스크 위에만 화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질문에 네. 이마만 해도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선택한 자외선에 관한 또 다른 궁금증은 바로 마스크. 실제 인터넷상에서도 마스크가 자외선 차단을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자, 전 원장님도 한번 인터넷에 네. 마스크 태닝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사진이 뜹니다. 아, 그래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가족분들이 입 주변은 좀 허연데 네. 나머지 부분이 검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스크가 자외선을 차단시키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마스크를 끼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자외선 강도가 가장 센 오후 1시에 자외선 지수는 1987 마이크로와트. 먼저 여름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덴탈 마스크 아래에서 자외선 지수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 그 결과 1987이었던 자외선 지수가 638로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덴탈 마스크보다 조금 더 두꺼운 KF94 마스크는 어떨까? 1987이었던 자외선 지수가 365로 약 5분의 1로 감소했다. 마스크를 끼자 자외선 지수가 최대 5분의 1까지 감소한 상황. 마스크가 정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일까? 마스크는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를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은 자외선 차단이 일정 부분 되기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UVA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서 피부 맞아요. 깊숙이 침투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아, 게다가 여름철엔 땀과 마스크의 마찰로 코나 볼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마스크와 피부가 밀착되는 부분은 더 꼼꼼하게 자주 덧바르는 것이 좋다.